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5월 한 달간 환율 동향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달러원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310원대에서 1340원 사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연초 대비 환율 변동성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1300원대 환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달 예상해 주셨던 대로 연준은 5월 FOMC에서 0.25%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했고, 또 이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또 약간 하회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둔화되는 추세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견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또 달러 강세, 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6월에 저희가 늘 주목한 FOMC가 있고 네. 또 미국 물가나 고용 지표 중요할 텐데 이 이외에 또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부채 한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일단 제니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6월 1일 날 엑스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엑스데이트가 보통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냐 해서 엑스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6월 1일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거냐. 근데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 6월 내내 6월 중순까지도 계속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2일 날 미국 고용, 그 다음에 12일 날은 미국 소비자 물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수이죠. 14, 15일 날 미국 FOMC 정례회, 우리나라 시간으로 14, 15일이고 15일 날 저녁에 유로 22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로의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 날은 일본 BOJ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국 BOE 회의까지. 그러니까 한국을 빼고 뭐 미국, 유로, 일본, 영국 이게 순차적으로 또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6월달 가장 이제 주목한 부분은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 FOMC, 그다음 22회의 요 세 가지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회의를 뭐 대략적으로 느낌만 보시더라도 일단 불확실합니다. 뭐 부채 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다음 미국은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6월 달에는 이 미국 쪽을 계속 보면서 다른 국가 비교 이런 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계 심리가 얼마나 갈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FOMC 22회까지 주목할 이벤트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6월 달 경계 심리 때문에 환율이 좀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가 됐던 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알고 싶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의회에서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쓰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놨던 장치인데, 사실 역사상으로는 되게 오래됐죠. 1910년대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를 더 못 쓰게 하는 이제 법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미국 부채, 정부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도에 도달했어요, 연초에. 그래서 실제로는 더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지만, 다행히 이제 미국 재무부가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TGA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연초에만 하도 뭐 4천억에서 6천억 달러에서 계속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니까 이 자금을 계속 쓴 거죠. 뭐 재정 지출도 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000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니 옐런 장관, 재무장관은 이제 6월 1일이면 다 쓴다,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디폴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채 한도를 놀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원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이제 담당하는 하원에서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지 재정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하원이 공화당이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화당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죠. 과거에도 이 부채 한도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불안하지만은 정치적으로 활용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바이든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하원의 이제 매커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그래서 이게 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 미국 경제 어려워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6월 1일과 6월 8일 정도 사이 그 정도의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만약 안 된다면은
법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7월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불안보다는 약간 불편한 이슈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걸로 보지 않는데 다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 문제가 좀 끌고 가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협상이 된다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FOMC에서 연준이 0.25%, 25bp를 인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종료 시점에 가까워졌다라는 좀 그런 시사 발언을 했는데 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네, 올릴 그렇죠. 여력이 있고 네. 이번 달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FOMC에서 약간 동결적으로 좀 봤는데 연준 인사들 몇몇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 왜냐면은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인데 지금 전체 소비자 물가가 5%거든요.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연말 가더라도 뭐 3%대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동결하면은 또 물가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페드워치 보면은 금리 동결 전망이 66%, 그다음에 인상 전망이 33%거든요.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더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난 5월 달에 했던 FOMC 결과에서 일단 추가적인 제약 조치는 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결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고 또 미국의 은행 부실 문제, 은행 실패 문제나 미국 부채 한도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반기에 실물 경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또 6월 달에는 또 연준에서 그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 아마 하향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금리는 좀 동결될 것 같고 인하는 없겠지만 동결 기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5일 날 이제 유로 22회에서는 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유로 소비자 물가는 6%대, 그러니까 미국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 차례 더 올린다면 한 4%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로, 최근에 영국까지도 물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 물가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금리의 인상에 대한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위험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FOMC나 ECB 회의 모두가 상당히 좀 불확실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냐, 인상이냐, 추가로 더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6월 중순까지는 이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 경계 심리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전히 부채 한도 등 그 불확실성 요인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환율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상반월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 엑스데이트 문제, 부채 한도 문제, 그다음에 6월 중순까지 미국 고용 소비자 물가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FOMC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월은 조금 환율이 그러니까 경계 심리, 위험 심리 때문에 환율이 좀 높겠다. 달러 좀 강세를 보이고 또 그런 이벤트가 좀 진정되고 해서 끝나면은 이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또 이제 수출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환율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달러 환율은 이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레벨이 이제 좀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레벨이 많이 좁혀져 있어요. 등락이. 그래서 뭐 1310원대에서 40원 내외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동 평균선으로 본다면 지금 100일선이 일단 1295원에 있고요. 200일선이 133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를 조금 벗어난다면 6월 달에는 1290원에서 1340원 정도 레인지에서 평균 한 1315원. 그러니까 5월 달보다는 평균 환율은 조금 내려가는데 뭐 하단도 좀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반월에 높다면은 1320원에 40원 사이에서 등락하고 그게 좀 끝난다면은 132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1300원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1290원에서 1340원 그리고 흐름은 상고 하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은 좀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로화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는 1,400원에서 1,460원 정도 등락할 거로 보고 있고 엔원 환율도 한 930원에서 98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